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글은 한자를 베껴 만든 조잡한 모조품입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에 영국 최고 명문대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 권위자 앞에서 한 유학생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600년 역사의 한글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말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 언어학자이며 한국 KBS 스타 아나운서 이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살아가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언어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현재는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원 언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봄은 예상치 못한 경험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런던의 초봄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고풍스러운 옥스퍼드 왕립 아카데미 건물은 더욱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깨를 움츠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오픈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자원봉사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문화원 직원 제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해봐야 겨우 안내 팸플릿을 나눠주는 정도였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이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은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자들, 학생들, 그리고 동양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터 빛이 어두워지고 리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 특히 한자의 역사적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자의 역사, 철학적 깊이,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경청했어요.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일할 때도 항상 그랬듯이 말이에요. 강의 끝에 질문 있으신가요? 하고 리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은 어떤가요? 한글도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한글 말이죠. 한글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사실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파생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깊이나 철학적 가치는 한자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팸플릿을 무의식적으로 구겼습니다. 강단 앞쪽에서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도 한글은 그냥 한자의 모방품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가짜 문자죠. 독창성도 없고 철학적 기반도 없는. 강의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논쟁을 벌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하게 맞받아쳤을 텐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제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지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였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반격을 가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들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헤아리는 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의 불편함이 더 컸습니다. 가짜 문자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지? 세종대왕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모멸감을 어떻게 갚아줘야 하지? 런던에 온 지 3년. 딸 유나를 따라 남편과 함께 이민 온 후 제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에선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저는 이곳에선 그저 유나의 엄마 혹은 아시아 여성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정혜 씨, 영어 발음이 참 재밌어요. 그 억양, 정말 고리타분하네요. 영국인 이웃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가장 또렷한 발음으로 뉴스를 읽던 제가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유나의 기숙사에 도착한 저는 옷에서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딸은 오늘 도서관에서 늦게 온다고 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저는 유나의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사, 동아시아 문화론, 그리고 한글의 창제와 역사에 관한 영문 책자.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훈민정음 원본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 세종대왕께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오래전 제가 낭독했던 시가 생각났습니다. 내 이름자 묻노라 그대여 그리움이란 긴 강을 건너 불러보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내 언어로 말하지 않게 되었구나. 책상 위에 놓인 유나의 메모장에는 한글 공부를 위한 노트가 빼곡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유나가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자. 한글이 한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잊고 있던 제 목소리를 다시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한글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뒤에서 조용히 도우며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문화원 입구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약간 구부정한 58세 여성, 한때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자신감 넘치던 아나운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서예 수업이라 좀 일찍 왔습니다. 서예실로 향하는 복도 벽에는 한글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나다라부터 시작해 아름다운 시구까지 다양한 서예 작품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서예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영국인 여성들과 몇몇 한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한두 명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박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김 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업을 취소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어제 강의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 목소리.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방송국에서 글자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 관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잠시 후 저는 서예 수업의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을 잡은 것이 언제였던가.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한글은 저는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글자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합니다. 붓에 먹물을 적신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손놀림으로 한지 위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가라는 글자가 종이 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건 가가입니다. 고고는 목구멍을 막는 형태를 본뜬 자음과 하늘을 의미하는 모음의 결합입니다. 학생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제 붓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기본 원리와 아름다움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던 영어 발음도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소리로 만든 그림 같아요. 영국인 여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관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서예의 조예가 깊으신 줄. 제가 쓴 서예 작품은 그날로 문화원 SNS에 올라갔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 동양의 신비로운 문자, 소리를 그린 예술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서예 수업은 문화원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수강생이 2배로 늘었고 매주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순히 글씨 쓰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역사와 철학적 배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제 영어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억양이 저만의 특별함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예 수업이 막 시작될 무렵 문화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 관장이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왕립 아카데미 학생들인데 한글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리 교수와 그날 가짜 문자라고 말했던 중국인 유학생 리웨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문화원의 유명한 서예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에서는 한글의 기본 구조와 원리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 발음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하며 첫 글자들을 써보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리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후대에 만들어진 해석 아닌가요? 실제로 세종대왕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46년에 발간된 원본에 세종대왕께서 직접 그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리웨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미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과학적이나 철학적 기반은 없지 않습니까?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데 말이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웨이 씨, 한글은 소리에 기반한 과학적 문자입니다.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15세기에 이미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글의 모음 체계는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해석은 나중에 억지로 붙인 것 아닙니까? 역사도 없는 문자를 미화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웨이 씨, 문자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것도 한글뿐입니다. 리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네요. 학문적 토론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수업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김 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개입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과 먹을 정리했습니다. 리웨이가 떠나기 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한글에 대한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글은 단지 실용적인 도구일 뿐 한자의 철학적, 예술적 깊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리웨이는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제 생각을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제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지식으로 한글의 가치를 증명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의 학생증을 빌려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도서관에 가려고 하세요? 유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공부할 게 있어서. 한글에 관한 것.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요즘 한글의 역사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같이 공부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먼저 좀 찾아볼게. 도서관에 도착한 저는 동아시아 언어학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글 관련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책부터 한국어 원서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훈민정음 헤레본의 언어학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눈은 더욱 빛났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음양오행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셨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으며 이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일치한다.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년 전 제가 KBS에서 국문학자를 인터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 학자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과학 체계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필기를 하며 계속 공부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리, 세종대왕의 창제 의도, 그리고 현대 언어학에서 평가하는 한글의 과학성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세계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앙드레 파브르는 한글은 그 창제 원리와 구조의 합리성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평가들을 모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복사기로 관련 페이지들을 복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문자의 역사와 한글의 위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다양한 문자 체계들의 비교 분석이 실려 있었고 한글의 특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문자는 기존 문자에서 파생되었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된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이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논문을 준비하던 시절처럼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리웨이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여러 차례 문장을 고치며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리웨이님께 지난 수업에서 우리의 대화를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감정적 접근이 아닌 학문적 사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파생 문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창제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에는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원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음성학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당신이 말한 역사 없는 문자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글은 5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창제 과정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내서의 수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답장이 없었지만 이제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내가 아는 한글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창제 원리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관장님이 들뜬 얼굴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아니 이제는 강사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달이 한글날인 거 아시죠? 우리 문화원에서 한글 창제 580주년 기념 강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관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가셨습니다.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K-팝, 한국 영화, 드라마 덕분입니다.
방송국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마이크, 무대, 카메라, 잊고 지내던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BBC와 우리 문화원을 연결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을 상대하고 강연도 할 수 있는 분이요. 관장님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정혜 씨, 마이크 다시 잡아보실래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넘게 아나운서로 살았던 나였지만 영국에서 공식적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말입니다. 저는 영어가.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영어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선생님처럼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떨리던 그날, 마이크 앞에서 실수하고도 당당히 다시 말했던 날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찾았던 내 목소리.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는 오래 내려놨지만 내 언어는 내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 발표 자료도 같이 만들고 연습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한글의 역사와 창제 원리, 세계 언어학계의 평가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 서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체성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마,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우리말과 문화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 목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문자니까요. 강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떨림은 커졌지만 그와 동시에 내 안의 이정희 아나운서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강연 전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강연 당일 문화원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언론인들, 그리고 한글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관장님은 무대 뒤에서 나를 다독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청중석을 슬쩍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줄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리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떨리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그런데 이 떨림 그리웠던 기분이야.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렸고 나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오랜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는 한글의 창제 배경,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과 모음의 과학적 원리 등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설계한 과학이자 철학입니다. 내가 자음을 설명할 때 리웨이의 눈빛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에서 흥미로,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새로 쌓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입모양, 혀의 위치 같은 실제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이는 동양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세계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문자이자 사람을 위한 문자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한 창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을 위한 손이며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릇입니다. 강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문이 이어졌고 나는 하나하나 성심껏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무렵 리웨이가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인상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웨이 씨.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이메일을 받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며 제가 너무 편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자인 것 같습니다. 한글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문자는 저마다의 철학이 있습니다. 한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여러 인터뷰를 하며 나는 다시 내 목소리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강의를 제안받았고 나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나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자 내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정식 서예 강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내 작품 바른 소리가 로비에 전시되었고 붓글씨로 쓴 훈민정음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원에 리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동아시아 문자 체계 강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자, 가나, 한글을 균형 있게 다루는 수업입니다. 선생님께서 한글 강의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시작한 건 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어.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글이었어. 남편은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내 정말 멋집니다. 나는 새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존엄. 그 글자는 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언어는 내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나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그릇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